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인의 이화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감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슬퍼, 속상해, 기분 좋아 등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우선 그것에 대해 자신도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그 반응이 나의 뇌에 반영돼서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고 인상을 찌푸리면 나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정말 속상했겠다, 좋았겠다 등의 공감하는 표현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해주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서로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에게 특정 낱말을 보여줬을 때 그 단어에 대해 서로 같은 자세를 취하고 서로 비슷하게 흉내내는 부부가 정서적으로도 친밀감이 높았다고 해요. 부부 커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호소 중 하나가 상대방이 공감을 해주지 않아서 힘들다는 건데요. 공감을 해주지 않는 상대방한테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감이 애착과 친밀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때 활성화되는 거울신경이 부족하거나 기능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거울신경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면 자폐층처럼 타인과 정서적으로 전혀 교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취약한 정서 상태가 된 경우인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신적 자원이 고갈돼서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쉬워요. 우울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뇌 성장을 방해하고 정서에 관여하는 뇌 중추를 손상시키기 때문이기도 해요. 셋째, 집중이 되지 않아서 정서적 공감을 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것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흔한 이유예요. 부부싸움과 같은 갈등 상태일 때 흥분하거나 상대방과 멀어질 것 같은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고통에 집중하기 어렵죠. 이런 상태에서는 뇌가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기 때문에 타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비행기가 돌풍에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도 공감을 해주거나 도와줄 여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핵심은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키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타인에게 공감하고 공감적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유난히 소중한 사람한테도 공감하기가 어렵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천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감 기능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라도 뇌신경은 후천적으로도 꾸준히 발달시킬 수 있는데요. 감정일기를 쓰는 등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공감받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공감을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서 억압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를 찾는 마음발전소 마인의 이화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